근데 외식업을 하는 분들도 마케팅 교육, 메뉴를 개발하는 교육, 우린 다 똑같이 그거를 돈을 내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 실행해 나가면서 또 끈기 있게 뭔가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시는 반면에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 아마 많이 경험을 또 네, 여기 더 심합니다. 한 달 벌고 사라지는 사람도 많고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창업 강의라고는 뭐 네. 그게 목차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네. 뭔지 한번 또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교육에 쓴 돈이 4억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초보분들은 좀 인정을 못하지만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100% 인정하는 내용들이에요. 창업 강의라는 건 전 없다고 봐요. 외식업에서도 이제 마케팅 강의가 보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배우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몇 %만 실행하고 사실은 나머지는 안 돼요. 또 다른 교육 들어봐야지. 뭔가 좀 더 쉽게 가르치는 데 없을까? 그렇게 가요. 근데 성과는 좋은 건 없을까? 뭐 이런 걸 자꾸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맞나요? 교육을 들었을 때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가 있나요?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은 우선 두려워요. 자기가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뭔가 정답지가 있을 것 같다고 심리적인 제약을 갖고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사기꾼을 만나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기꾼을 피하고 사업에서 좀 내가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지 현명하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점포 확장을 하다 보면 투자를 받아서 동업자가 생기기도 하고 직원을 키우다가 직원들하고 동업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직원과 대표와의 동업. 자, 이거는 그 누구도 좀 명쾌하게 좀 얘기를 못 해주는 것 같은데 사업이 구축하는데 1년 걸려서 돈을 벌었다면 망하는데 1년 걸린대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점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점포항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점포항의 멘토이기도 하고요. 이 다점포 왕이라는 저의 닉네임을 부여해준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3,000명 이상의 사업가를 지금까지 코칭해왔고 대한민국에서 사업가 코칭 1등 전문가라고 불릴 그런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발성 코칭을 한 3,000명 넘게 한 것 같고 마스터마인드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같이 꾸려가는 사람은 6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사결정이나 어떤 마케팅이나 개인사 문제서부터 사업까지 같이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조력가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사도 코칭해주고 심적인 멘탈 코치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사업을 잘 해나가기 위한 코칭의 어떤 일환인 거죠? 네, 맞아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항상 개인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부분인데 개인의 문제를 숨겨놓고 사업 얘기를 하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지가 않고 표면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그러니까 무슨 뭐 사업을 할 때 내가 요걸 몰라서요. 요런 도구나 요런 기술을 좀 알면 제가 잘할 것 같은데요. 요런 상태인데 막상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더라도 그걸 실행하지 못하거나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또 막혀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뭘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요인들을 계속 찾아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해제시켜주고 다시 또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죠. 네, 맞아요. 계속 코칭한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 그냥 막 알아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만 연구한 거예요, 저는. 근데 외식업을 하는 분들도 마케팅 교육, 메뉴를 개발하는 교육, 우린 다 똑같이 그거를 돈을 내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 실행해 나가면서 또 끈기 있게 뭔가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시는 반면에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 아마 많이 경험을 또 여기 더 심합니다. 한 달 벌고 사라지는 사람도 많고 맨날 주변에 나랑 비슷한 수준의 분들을 만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좋긴 하죠.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기도 하고 또는 나의 어떤 개인사를 좀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내 사업을 키워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뭘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실행을 할 수 있는 태도나 나의 그 마인드 그런 DNA라고 할까요? 뭔가 그런 거를 유전자를 좀 새롭게 리턴하고 바꾸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김서환 대표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원탑이지 않을까. 저 역시도 김서환 대표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과연 끈기 있게 무언가를 계속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제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이 사업가들을 코칭하는 그 전문가가 지금 되셨는데 전문가가 되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 누룽지를 도와주려다가 우연히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생각도 잘 못했어요. 회사가 재미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오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나는 시작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사업 코칭을 하고 있지만 저도 외식업자예요. 오프라인 카페를 시작을 대전에서 네, 맞아. 그냥 대전 카페 갈래라고 페이스북 광고 제가 다른 카페들 해주고 마케팅과 뭐 이커머스와 너무 많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네. 사업이라는 거는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네. 사업이 너무 더 재밌는 거야. 이거 이제 그만둬야겠다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다녔죠. 너무 무리하게 투잡을 하다 보니까 네. 150km를 제가 밟으면서 졸았어요. 여기서. 150km에 150km에 어디라도 박으면 그냥 끝난 거죠. 너무 행운이 있던 게 트레일러 트럭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80km로 줄어들면서 그 차만 반파됐어요. 죽을 뻔했네요. 네, 죽을 뻔했었고요. 빚도 2억을 지고 있었고 사기도 한 두세 번 당하고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하니까 빚을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정글판에 들어와서 투잡을 하면서 사람이 갑자기 정글판에 들어오니까 사기도 계속 당해서 빚도 2억씩이나 지고. 저는 근데 이것 때문에 전 사업 코칭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밑바닥까지 다 겪어보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다 겪어봐서 맞아. 다 부딪혀보고 돈 다 질러보고 다 질러보고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력을 타인한테 전달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그 사고 구조를 계속 코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사고 구조들을 계속 제가 봤잖아요. 흡수하죠. 흡수하니까 그것들이 저한테 체화돼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케이스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된 거죠. 제일 좋은 그 교육은 남을 가르치는 거라고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코칭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의 업종에 있는 분들을 다 했어요. 다 코칭했으니까 있어요. 거기 있는 정보라든지 그 사람들의 사업의 업종의 어떤 특수한 방식 이런 것도 다 흡수해서 오히려 더 플랫폼처럼 뭔가 스스로가 그 사람한테 적시적재에 좋은 정보도 제공해주고 코칭을 또 해나가신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이번에 내신 책이 있잖아요. 제목이 뭐죠, 저희가요? 1인 기업의 성공 법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4년 전에 책을 하나 냈었어요. 1인 식품 기업으로 트리플 시스템 만들기 이런 책을 냈었고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때. 그렇죠. 베스트셀러 잠깐 했죠. 잠깐. 그 책의 약간 후속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식품으로 시작했다가 제가 약간 그 파이가 넓혀졌기 때문에 그거를 다 때려박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근데 그 첫 번째 책 식품 기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들은 모두 다 읽어도 될 정도의 인사이트가 엄청 났었거든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 책들은 좀 솔직하지 못한 책들이 좀 있어요. 근데 김서환 대표님 너무 뒤에 너무 날 것처럼 욕만 안 써있지 사실 그대로 다 되게 그리고 빠져들고 저 그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자, 이 책에 보면은 그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창업 강의라고는 뭐 그게 목차가 있더라고요. 그럼 뭔지 한번 또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교육에 쓴 돈이 4억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초보분들은 좀 인정을 못하지만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100% 인정하는 내용들이에요. 창업 강의라는 건 전 없다고 봐요. 유튜브에 다 있고 그걸 잘 정리된 거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창업 강의잖아요. 그 정리가 된 것이 내 상황과 내 개인사와 다 연결돼서 가능한 거가 맞는가는 사실 다 실행해봐야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강의 들으면서 실행해요. 가설을 오면 검증하고 사설 검증 이런 거 하는데 꼭 다 이렇게 해야 되나 나처럼? 라고 했을 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강의라는 거는 기본값으로 정리된 거는 깔아놓는 거는 다 맞는 건데 내 개인에 맞게 적합한 사람 인적 레버리지가 와야 되고 적합한 정보가 와야지 이게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 듣는 배포식의 강의 그런 거는 별로 전 좋지 않다고 보고 그룹으로 개인 코칭을 하거나 그룹 활동을 해가지고 실전에서 계속 부딪히게 만드는 강의가 훨씬 좋다. 그래서 뭔가 실행이 항상 수반되는 강의, 교육. 그러게 좀 좋고 주로 강의보다는 정보와 인맥을 연결하는 걸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근데 정보와 네트워킹.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해주고 사람 연결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업 강의에 든다면은 내가 좀 딸린다 이런 것들이 실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배운다는 걸 배운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배운다는 걸 배우게 만들어주는 능력치를 올려줘야 됩니다. 책을 읽으면 책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뇌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안 된 사람이 강의를 막 들으면 저처럼 돈을 다 버리는 거죠. 외식업에서도 이제 마케팅 강의가 보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배우려고 해요. 근데
근데 그 중에서 한 몇 %만 실행하고 사실은 나머지는 안 돼요. 또 다른 교육 들어봐야지. 뭔가 좀 더 쉽게 가르치는 데 없을까? 그렇게 가요. 근데 성과는 좋은 건 없을까? 뭐 이런 걸 자꾸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그게 비효율적이니까 저는 이게 코칭에 오면 그냥 운동장에 넣어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 뭐 자꾸 뭐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냥 그 멱살을 잡고 와서 탁 해서 사람을 붙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실패하게 하면 막 돌리죠. 컨설팅 이런 거는 좀 이제 고가에 해당하는 거니까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하려는 분이 있는데 교육을 들었을 때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가 있나요?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은 우선 두려워요. 자기가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뭔가 정답지가 있을 것 같다고 심리적인 제약을 갖고 있어요. 정답이 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교육자들을 막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좀 딜레마를 발견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의 뇌구조부터 바꾸자고 생각한 거죠. 뇌구조를 바꾸자. 뇌구조를 바꾸면 그냥 유튜브 보면서 조합해서 그냥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 책 읽는 법을 가르치고 책을 실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유튜브 영상을 띄우게 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사업을 아예 벌리게 하는 걸 가르쳐요. 그것만 가르치면 그 다음에 정보는 알아서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책 읽으면 바로 실행하는. 저도 책 읽으면 다 거의 실행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되잖아요. 그쵸. 실행 관성이나 행동들이 계속 내재화가 돼서 뭘 들으면 좀 금방 실행하고 거죠. 하는 게 그런 작은 거부터 누적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능력만 있으면 여기서 그것만 하면 돼요. 여기로 가세요. 방향 여기입니다. 이러면은 코칭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코칭을 안 해도 되는 순간이 빠르게 오니까 코칭을 안 들어도 돼요. 컨설팅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반복해서 하면 돼요. 강의를 들었어요. 유튜브를 봤어요. 그걸 정리해요. 뭐 마인드맵이든. 그리고 혼자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 중에 한 개를 그냥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한 달만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실행 관성을 우선 올려주는 것부터 해요. 그래야지 맞아. 돈을 벌어요. 그걸 진짜 이게 핵심이다. 초기값에 세팅해야 돼요. 와, 역시 사업가의 어떤 행동을 실행하게 만들어주는 코칭을 해주는 전문가님이 맞으시네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사기꾼을 만나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기꾼을 피하고 사업에서 좀 내가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지 현명하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원칙만 세워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제 원칙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소통한다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신념과 사명에 공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비전에 공명하는 사람들과 소통한다. 공명. 그리고 이제 내면의 순수성을 좀 보더라고요. 순수성이라는 거는 사업이 되게 순수하게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성을 가지고 베풀 감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롭게 마시다는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람들 아니고서야 사업가들 중에는 자기 마음하고 이 사람이 안 맞아서 일어나는 것들이 막 되게 많다고 봐요. 의도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값에 사기꾼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그게 사기꾼으로 취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애초에 만나지 않을 사람에 대한 강한 기준과 원칙을 미리 다 서술을 해보면 그리고서 이 사람이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는데 괜히 내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내가 지금 당장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만나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팁인데 약간 찝찝할 때 있잖아요. 이상한데 설마 이거를 절대 직관을 믿어야 돼요. 그것만 진짜 타협하지 않으시면 절대 사기에는 안 당해요. 자기만의 좀 기준을 갖고 거래처든 비즈니스 파트너든 동업자든 해라. 우리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점포 확장을 하다 보면 투자를 받아서 동업자가 생기기도 하고 직원을 키우다가 직원들하고 동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직원과 대표와의 동업. 자, 이거는 그 누구도 좀 명쾌하게 좀 얘기를 못 해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거? 첫 번째는 지분이 있으면 이 친구도 사장인데 사장처럼 뭔가 행동하지 않고 계속 직원처럼 행동을 해준다. 왜 꼭 휴무를 다 쉬어야 되며 별의 별게 이제 또 다 눈에 밟히는 게 많아. 그러면서 등 돌려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건 최근에 깨달은 어떤 건데 초창기에 우선은 내 생각이 이 생각이 애를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렵죠. 구글도 1만 명 중에 1명 뽑았대요, 초반에. 그러니까 채용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 이거 뭔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만약에 진짜 기준이 높은 상태에서 너무 소울메이트 같은 애가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과 찝찝함을 남기지 않는 거. 왜 이러지 할 때 잠깐 넘기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왜 이럴 때 바로 얘기하고 선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정했는데 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헌법하고 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소통을 하거나 주에 1회 소통을 하거나 소통의 컨택 빈도를 하면서 굉장히 솔직해지면 서로 이 사업에 있어서의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기준을 좀 솔직하게 서로 정해야 되는 거. 이거 싫으면 이 사람 나갈 거고 이 기준을 좀 좋아해주고 나랑 좀 이게 충족되던 친구들은 나랑 가까워질 거고 그런 게 좀 도움처라고 싶겠네요. 저는 그 조인트 사고에서 이제 10 곱하기 10은 100이 된다. 그러니까 10의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10의 경험과 역량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100이 되는데 나는 10인데 1밖에 없는 친구랑 동업을 하게 되면 안 되죠. 10인 거죠. 제가 외국 컨텐츠에서 이걸 봤는데 사업은 어려운 걸 계속 풀어가는 거래요. 맞아.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좀 대표님들이 좀 즐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풀었다는 자만심도 필요 없다는 저는 즐겨라.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는 걸 즐겨라. 풀 수 없는 걸 우리는 개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그만큼 사업이 더 크겠네요.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풀어야 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그걸 버텨야 되는 나의 고통의 시간도 길어지고 와 그거예요. 진짜 오늘 대박이다. 사업이 구축하는데 1년 걸려서 돈을 벌었다면 망하는데 1년 걸린대요. 맞아. 그리고 10년 걸렸으면 10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풀어가면 이게 되는 거지. 무슨 답이 나와서 여기로 우르르 가면 결국에는 그게 레드오션인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게 저희 외식업에서도 처음에는 외식업을 일단은 배워야 되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고 하잖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다행히도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매출을 딱 잘 써요. 그러니까 빨리 잘 된 만큼 쇠퇴기가 빨리 온다. 근데 개인 브랜드는 처음에는 자리 잡기가 어려워도 천천히 자리 잡으면 또 이제 탄탄해지고 매출이 계속 오래 우상향할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진짜 진리는 어떤 사업에도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대표인지 직원인지 좀 헷갈려요. 근데 또 마침 목차에 진짜 이 내용을 넣어놨어요. 나 진짜 신기해 죽겠어. 전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